시키고 그러니까 감독도 그러는 거죠. 아니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희도 완전 속았다 이거는. 근데 막상 그걸 느낀 게 뭐냐 우리가 개막전이 부산에서 그때만 해도 구덕이죠. 구덕야구장. 거기서 개막전인가 걸린 거로 제가 생각되는데 거기 딱 하는데 전날 이제 도착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제가 피칭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다음날 어차피 선발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일선발이니까. 한데 거기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습한 걸 갖다 완전 뒤집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볼도 빠르게 던지고 뭐 그냥 기합을 넣어가지고 던지는데 이야 저 선수가 우리까지도 속이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걸 느꼈다니까. 그래서 아 저게 난 사람인가 보다. 진짜 잘 던지더라고. 그는 선발과 마무리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운드에 올랐다. 오늘 완투, 내일은 마무리, 그리고 다시 선발. 그해 3일 슈퍼스타즈 경기에 70% 이상을 등판해서 30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아, 그러면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우리 선수들이 진짜 엄청 감독 코치들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 보는 그런 얘기라든가 캐차 이 실적으로 근육 움직임에 따라서 사인이 달라진다는 팔뚝만 봐도 무슨 사인인지 알 정도로 베이스 코치에서 진짜 그 근육질을 보고 사인을 캐치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섬세하게 가르쳐 주더라. 장명근은 정말 특이한 스타일의 투수였다. 박철순이 핸섬한 외모와 젠틀한 매너로 타자들을 압도했다면 장명근은 우랄 알타이어족에 충실한 외모와 너구리 같은 매너로 타자들을 농락하는 스타일이었다. 특히 그는 아직 빈볼을 모르는 국내 팬들에게 진정한 빈볼이 무엇인가 보여주었다. 장명근 선수는 이제 제가 홈런 하나 치고 나면 바로 다음 타석에 그대로 또 맞추고는 이런 옛날에는 야구를 참 못되게 했어요. 지금은 그러질 않았는데 옛날에는 뭐 안타 2개 쳤다. 그러면 세 번째 타석에는 또 이렇게 또 빈볼이 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장명구와 함께 83년 삼리의 기적을 일으킨 이가 또 있다. 3번 타자 양승관 들어섭니다. 박철순 세트 모션. 도우노는 스타트 끌었어요. 83년은 양승관의 전성기였다. 홈런 9개, 팀에서 최초로 3할 타자에 올라서며 그는 인천 시민들에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주었다. 그때도 뭐 양승환 선배도 이제 저랑 뭐 같이 하던 그런 시대의 뭐 선배이기 때문에 그 선배한테도 뭐 여러 가지 해서 아이고 이제 인천에 스타가 나오셨네요. 형님 요새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좀 이번에는 저들한테 한번 좀 양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신경을 좀 건드리는 그런 이제 캐치하면서 내가 왜 그랬나? 인천 승희초등학교 시절 야구를 시작해서 동인천중, 인천구에 이어 인하대까지 인천 토종야구 스타인 양승관은 지금 현재 모교 인하대의 감독이다. 인하대 졸업하고 77년도에 입학해서 딱 2007년도에 30년 만에 제가 학교에 모교에 감독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야구 선수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서도 또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인성교육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좀 아직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뭐 난리 났었죠. 뭐 그러냐면 그 장명불에 뭐 사람도 있었고 뭐 하는 거 보니까 팀이 이제 안정된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승승장구로 잘 나갔었죠. 오늘 나가다가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그날도 그 구덕 경기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진영 감독님이 이제 심판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장본인이 이제 이선웅 선수라고 있었죠. 그 선수가 이제 그 빌미를 제공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벌어진 건데 그래가지고 뭐 승승장구로 뭐 1위로 그냥 뭐 한 2위하고도 서너 게임 차이 지면서 이제 여유 있게 나가고 있었는데
변한 거고 그 다음 날 이제 뭐 구속당하시고 그러니까 게임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잡혀서 가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뭐 팀 분위기라는 건 말할 수도 없죠. 뭐 수장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뒤숭숭하고 뭐 코칭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뭐 오다 받아오고 뭐 그러니 뭐 팀이 뭐 잘 될 리는 없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처지기 시작한 게 이제 성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전기리그 우승을 코앞에 두고 수장이 없는 산미는 해태에게 3연패를 당했다. 그리고 1984년 산미는 다시 최하위 팀으로 전락했다. 그해 전기 후기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산미는 다음해인 85년 전기리그까지 꼴찌였다. 산미의 영원한 라이벌, 물론 그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OBB에서는 서울로 연고를 바꿨다. 그리고 잠실구장의 메뉴를 칼국수와 만두 등 팬들이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개선했다. 그리고 그해 (5월 1일) 하오 7시 산미 슈퍼스타즈는 해체됐다. 흐르는 별 슈퍼스타즈가 흘러가 버렸다. 슈퍼맨인지 도깨비인지 정체를 밝히기도 전에 인천을 떠나버렸다. 일단 그때는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요. 초등학교 때만큼은 야구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원래부터 좋아했던 산미 슈퍼스타즈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근데 산미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추억이 되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뭐냐면은 타 팀들도 산미를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팀한테 맨날 져주는 팀이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보면 아 산미만 보면 좋은 거야 그냥 그런 거죠. 산미 슈퍼스타즈의 포수 금강옥은 현재 SK 와이번스의 원정 기록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미의 창단과 해단을 현장에서 목격한 그 이후에도 인천에서 4개의 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다시 해체되는 한복판에 서 있어 왔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남들은 뭐 좋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 자신으로서는 그게 이렇게 좀 좋은 저쪽으로 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 팀이라는 게 이 명문팀이 되려고 그러면은 계속 한 팀이 꾸준하게 돼줘야지만이 그게 그 팀이 자리 잡아가지고 명문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팀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회사도 바뀌고 뭐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또 이게 한편으로는 불명예스러운 저거 같기도 하고 또 남들이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갖다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찜찜하게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슈퍼맨도 도깨비도 아닌 당나귀가 방망이를 들었다. 쌀라면으로 유명한 청보가 슈퍼스타즈를 인수한 것이다. 하지만 성적도 인수를 받았는지 청보 핀토스는 최하위를 질주했다. 청보가 워낙 짧았으니까. 청보가 그러니까 산미는 얼마 전에 뭐 영화도 개봉하고 책도 나오고 그래갖고 조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청보는 기간도 너무 짧았고 성적도 안 좋아갖고 그냥 흐지부지 다 완전 잊혀진 기억이에요. 제가 자료를 구하려고 그래도 산미권은 의외로 많이 구할 수가 있는데 청보권 정말 구하기. 굴뚝 같은 애양심 하나로 청보를 끝까지 응원하던 인천 팬들은 그 대가로 최창호라는 작은 거인을 신고 선수로 맞이할 수 있었다. 유기하게 간 거라고 봐야 되죠, 프로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시립팀이나 이런 데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뭐 테스트를 우연히도 받게 됐고 그때 청보 핀토스 때 그 허구현 초대 감독님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그 가능성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그때도 사실 대학 진학을 이제 목전에 두고 뭐 학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길을 가게 된 거거든요. 운동선수로서. 야구 명문 경북고를 졸업했지만 연고지 프로팀 라이온즈엔 틈이 없었다. 그래서 최약자팀 청보 핀토스의 연습생으로 들어온 최창호. 하지만 농구 경기처럼 보드판을 동원해도 싱크로나이즈드처럼 다리를 펴봐도 청보 핀토스는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천 야구 팬들 가슴에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태평양 돌필스가 탄생했다. 4구 쳤습니다. 레프트로 크다. 레프트는 홈런이야. 홈런. 태평양은 신인 투수 삼총사가 승리를 차례로 거머쥐며 투수 왕국으로 유명해졌다. 앞서 소개한 최창호, 태평양 돌핀스 그리고 박정현. 투수 나옵니다. 조영상 물러나고 박정현 투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히어로즈의 투수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원 선수였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태평양이라고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그때 89년도에 삼총사였을 겁니다. 그때 뭐 64승 중에 그 45승을 저희 셋이서 다 할 정도니까 팀의 승을 갖다가 거의 3분의 2 이상 했을 정도니까 그만큼 팀에 대한 그런 공헌도라든지 그런 것이 비중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삼총사의 조련사는 코치님의 어깨랑 장래성을 발견해서 프로로 스카우트하셨는데 그때 처음 만난 김성근 감독님은 어떤 분이셨고요? 호흡은 또 잘 맞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호흡이라기보다도 일단은 그 김성근 감독의 그 말이 그 저희들한테는 법으로 들렸습니다. 다른 감독님도 다르게 이제 열심히 하는 선수 그리고 좀 성실한 선수 그런 선수를 갖다가 조금 게임에 많이 투입하고 배려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수 입장에서는 기량을 조금 뭐 기량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려는 의지나 이런 걸 보고 선수를 기용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거에 이제 감사하는 거죠. 얼굴에 주름살이 없는 것 빼곤 지금과 똑같은 외모의 김성근 감독. 태평양을 통해 인천과 연을 맺은 그는 야구 철학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선수들은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눈보라치고 그런데도 물먹은 공을 진짜 그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루에 150개, 200개씩은 그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뭐 김성근 감독 하면 뭐 훈련량 많기로 했는데 소문 나 있는데 많이 좀 지금은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얼어붙은 겨울선을 진군하고 태풍로 땅을 녹여 연습하고 말 그대로 혹독한 극기 훈련이 아닐 수 없었다. 5대 예상 갔을 때는 마지막 날 그 산행한 게 제일 힘들었죠. 거의 뭐 한 14시간 정도 산행한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죽음에 대한 이제 공포도 좀 약간은 왔었거든요. 군대 행군이랑 똑같네요. 예, 그 이제 길을 조금 약간 잃었었어요. 산 위에서, 5대 산 위에서.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한 서너 시간 더 행군했었죠. 감독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감독님도 다 참가하고 코칭 스태프, 선수 전체 다 이제. 논란이 되는 팀으로 바뀐다. 이마에 뿔이 달린 유니콘스, 엄청난 기세였다. 창단 첫 해에 한국 시리즈 진출. 인천의 슈퍼맨도, 당나귀도, 돌고래도 아울러 인천 시민 모두가 놀란 성적이었다. 또 한국 시리즈에서 엄청난 기록이 나왔다. 정규 시즌에는 마무리 요원으로 활동하던 정명원이 4차전에 깜짝 선발로 등판해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것이다. 인천 시민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팬들은 대단했습니다. 뭐 4대 1간지면 매스컴이고 왜 그러냐면 프로야구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뭐 해태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시점이거든요.
광주에서 1승 1패를 하고 인천에서 1승 1패를 하는데 그 경기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우리가 좀 몰리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그 5차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저희들이 경험 부족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거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좋은 경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팀 최초의 우승. 하지만 최창호는 이 행가래에 참여하지 못했다. 불과 몇 개월 전 LG로 트레이드되어 맞은편 타가웃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때 물 먹이면서 최창호 선수와 박정현 선수랑 같이 우승을 해야 되는데 나만 받아서 가슴이 아프다. 아, 정명호 선배가? 네. 예. 인천에서 10년간 기다렸던 우승이었다. 사실 이제 12년 동안 기다려왔던 우승이다. 현대에 있을 때 우승을 눈앞에 뒀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전반기 때 계속 잘 나가고 있긴 했지만은 실제로 우승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은 별로 크게 깊이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리즈 뚝 들어가니까 이제 끝나면서 조금 많이 좀 마음이 착잡했죠. 크게 뭐 멍하니 별다른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리즈 끝나고 시상식 하는데도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달콤한 꿈이 깨졌을 때처럼 씁쓸한 건 없다. 인천 시민들에게 최초로 우승을 선물한 현대. 다음 해에 인천을 떠났다. 오비베어스가 우승을 하고 서울로 갔듯이 현대도 서울을 향해 갔다. 팬들은 충격을 받았다. 아유 무지하게 싫어요. 현대라면 한동안 일을 가라. 지금 없어져갖고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그때 2000년도부터 아주 현대라면 일을 가렸죠. 인천 사람들한테. 그럼 이적을 했어요? 예? 이적을 해서. 연고지를 버리고 98년도에 처음으로 인천야구 처음으로 우승을 했는데 정말 인천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어요. 현대 이제 그 예전에 돈도 없는 구단들 뭐 산미, 청보, 태평양 뭐 가난한 구단 또 성적도 안 좋았는데 현대란 대기업이어갖고 우승도 시켜주고 얼마나 좋아. 이제 인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제 좋아했는데 바로 버리고 떠나버리니까 인천 사람들 너무 황당하고 너무 배신감이 너무 컸죠 그때. 네, 그런 거 좀 많이 들었죠. 뭐 어디 가더라도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특히 인천 분들이 오직 하셨으면 또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근데 저희들이야 뭐 선수들이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 거고 선수들이야 뭐 구단에서 그렇게 가면은 거기 어차피 상품이니까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고 뭐 본인이야 여기 뭐 남고 싶어도 뭐 팀이 떠나는데 어떻게 남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인천 분들이 그런 거에서는 좀 한편으로는 이해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까 말씀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안 쳐다보려고 그분들을 입장에서는 또 그 회사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큰 시장을 더 내다보지 않았나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팬 입장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팀 좋아해? SK요 벌써? 야, 왜? 아빠가 인천에서 뛰셨으니까? SK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야구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히어로즈의 투수 코치 정명호. 비록 지금은 다른 연고지 팀이 되었지만 인천에서 배운 야구에 대한 열정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스파이크 바로 갈아 신고 저 종료 하나 빼고는 다 스파이크 갈아 신고 팀 플레이 준비해라. 정 하나만 돼. 2008 시즌 하위 팀인 히어로즈. 그러나 정명호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절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천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싸운 경험이다.
의외로 두성아 이게 리듬이 끊치잖아. 그럼 더 던지기 힘들어. 그냥 연결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던지는 게 그게 나. 지금 효리한테 내가 왜 다시 올라가라고 하면 이거 안 알아. 또. 거의 인천 떠난 지가 거의 10년이거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왔을 때가 그때 88년, 89년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저는 전라도 군산상고 나왔습니다. 대학교도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가 인천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을 제가 사회생활을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남다르잖아요. 인천 지리 거의 모르는 데 없을 정도로 사람들도 지금 뭐 제가 이 서울에서 생활하지만 서울 분들보다 인천 갔을 때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아직까지도. 현대가 떠나 공황에 빠진 인천에 SK 와이번스가 5번째 인천팀으로 등록했다. 인천에서 자란 선수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은 인천을 위해 뛰고 있다. 그리고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OBBS의 후실인 두산 베어스와 마침내 맞붙게 된 것이다. 그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한국 시리즈 마지막 우승을 앞두고서 8회가 끝나고 9회 초가 된다고 하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2000년도에 전대 떠나고 SK가 와갖고 SK도 고생했지만 그동안 뭐 많은 일을 겪었어요.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겪다 보니까 그 이제 우승하는 순간에 그 옛날 그 안 좋았던 기억부터 좋았던 기억까지 다 떠오르면서 막 이게 모든 한을 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9회를 다 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위기가 와갖고 마지막에 그때 이제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때 그 감정은 평생 가도 못 잊을 거예요.